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5번에 넘어가시면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이게 있어요. 종가와 종량이 있어요.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얘도 그냥 이거 시험에서 종가세, 종량세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구분만 하시면 돼요. 구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종가, 종량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건 뭐다? 그럼 뭐겠어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가액, 가격, 그죠? 나머지는 0. 그럼 그죠, 이게. 우리 쓰레기 종량제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런다 해서 기준이 쓰레기 버릴 돈을 받는데 부피가 기준이 리터당 얼마잖아요. 그래서 종량제라 하듯이 과표가 금액으로 1억,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종가. 그거 아닌 건 전부 다 종량 그럽니다. 우리가 배운 조세는 전부 다 종가세로 돼 있는데 등록세만 건당 6,000일 때 건수가 있거든. 이것 때문에 종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종가와 종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따로 그죠? 그다음에 세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률 표시 방법에 정의했거든요. 이는 뭐예요? 세율. 비율이 뭐 율? 비율 그런 뜻이죠. 몇 퍼센트, 그러니까 100분율, 1000분율 이렇게 표시되면 정률 그러고 얘는 뭐겠어요? 세율별로. 그죠? 금액으로 6,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율이 이렇게 돼요. 비율 몇 퍼센트 비율로 표시된 정률. 우리가 배운 조세는 다 정률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름 뭐다? 등록세. 건당 6,000원 이렇게 되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률, 정액 그러면 나중에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 화폐 단위로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정률 그럼 땡 틀렸다. 율, 비율이니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외울 건 없어요. 이런 거 내진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있어요. 비례와 누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우리 비례 누진 많이 들어봤죠? 누진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 했죠? 우리 전기세가 누진이죠? 많이 쓰면 단위당 요금이 높아져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얘도 뭐예요? 기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면 뭐라고 한다? 누진세를 그럽니다. 항상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 같은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를 그런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조세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었었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 얘는 돌에 붙어 있고 얘는 여기 있어. 1억짜리 얘는 5억짜리 땅이에요. 자, 이걸 취득을 했어요. 1억짜리 땅을 매매로 샀다. 그러면 세율이 취득세가 매매가 얼마야? 4%입니다. 그러면 얘가 4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사고 나니까 얘가 맹지예요. 이 땅도 사고 싶어요. 5억짜리 땅도 마찬가지로 매매로 샀어요. 그러면 얘는 5억 곱하기 몇 퍼센트? 4%죠. 취득세는 매매는 다 4%잖아요. 그럼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그걸 뭐라 그래? 비례세를 그런 거 별거 없어요. 그죠? 자, 누진은 뭐겠어요? 이런 거라 했잖아요. 땅을 팔았는데 과표가 4,200짜리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세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단계가 1,200 이하는 6%고 1,200 초가 4,600 이하는 15%로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6, 15, 24, 35,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4,200이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4,200이니까 여기다 15%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200 초과되고 4,600 이하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것만 15%라는 뜻이네요. 그럼 1,200만 원까지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요거로 간다는 거지. 그럼 4,200 중에 1,206%면 72만 원.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72만 원 왜 나온지 아시겠죠? 1,200까지 이걸로 가니까 72만 원. 그리고 플러스 2,200 초과되는 금액이 3,000만 원이잖아. 그럼 3,000을 15%가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 얘가 누진 맞죠? 6에서 15로 늘었잖아요. 근데 얘가 누진인데 전체를 누진하지 않고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우리 배우는 모든 누진세율은 초과 누진세를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초과 누진인 거예요. 누진은 하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죠?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크게 중요한 얘기들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비례도 있고 누진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방세는 전부 다 비례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는 원칙이 누진이에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없을 리가 없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도 뭐 또 있어? 누진세도 있습니다. 요 재산세 누진이 뭐가 있냐면 딱 3개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3개입니다. 종부세 대상 3개가 뭐 있어요? 별도 합산, 종합합산, 주택 3개죠. 요 3개가 종부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만 재산세 중에 누진이고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합산, 종합합산, 주택이 누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재작년 시험에 재산세 나왔었죠.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지방세는 다 비례인데 얘만 누진 섞여 있으니까 된 거죠. 그죠? 얘가 나중에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종부세도 전부 다 누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양도세는 국세인데 비례세를 섞여 있습니다. 뭐 70, 60, 50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누진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6에서 45, 뭐 0.1에서 0.4 이렇게 구간이 나오죠. 왜? 금액대별로 구간별로 다르니까 그죠? 근데 비례는 4%, 10%, 70%, 0.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거만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뭐다? 누진도 같이 들어가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 있죠. 그 밑에 보면 표준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 표준세율이 뭐냐면 지방세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인데 이는 뭐가 가능하다? 필요하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취득세가 매매가 4%잖아요. 근데 4% 무조건 아니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이 틀리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다 틀리잖아. 근데 무조건 법으로 일률적으로 니는 똑같은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그쪽 지방자체 재정이 약해가지고 지금 돈이 꼭 필요해. 그러면 세금을 좀 더 걷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범위가 얼마요? 50%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는 다 뭐가 가능해요?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아요. 물론 중과세는 다 가감 조정 안 합니다. 근데 그 지문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 취득세에서. 시험 어떻게 내요?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땡. 틀렸다. 중과세는 안 되고요.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 세율의 이거 아니라 세율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세가 왜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는 가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걔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얘는 부동산 등기 세율의 경우에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이건 많이 나왔죠? 작년 시험에도 출제됐었죠? 재산세는 가감한 세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 당해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이게 오래전 아니죠? 뭐 몇 년 전에 5년간 해서 틀리게 나왔는데 작년에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땡, 틀렸다. 가감 조정하면 그 해에만, 올해만 적용하고 내년에 하려면 다시 조례로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뉴스 볼 때 옛날에 이제 말했잖아요. 그 서초구청장이 여자 누구야? 그 서초구청장이 왜 재산세 한참 뉴스에 뭐 재산세 막 낮추겠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했잖아요. 종부세 부담이 커지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감 조정이 되거든요. 구 권한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요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교재는 그럼 굳이 읽을 거 없어요. 7페이지 보시면 6번 세율 나와 있고요. 뭐 정률, 정액, 그리고 비례 누진, 뭐 크게 중요한 얘기들 아닙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표준세율 그래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재정상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 그래서 취득세하고 가로 안에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음,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에 한함, 재산세는 당해년도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뭐 크게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저희 보시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냈죠? 과표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왔죠.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는 건 아까 뭐라고 한다 했죠?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래요. 근데 여기 세율은 얘가 종가세로 표시가 되면 이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비율 뭐라고 그래요? 정율세. 얘가 종양세면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종액세를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이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세액이니까 항상 금액으로 나와야 되죠. 두 개 곱해서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종가세는 과표가 금액이니까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되는데 종량세는 세율 과표 자체가 금액이 아니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할 때 쓰레기 봉투 팔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10리터짜리 얼마예요? 10리터짜리 1%고요. 20리터는 2%고요. 50리터는 3%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리터 얼마요? 600 얼마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터당 얼마. 왜? 기준이 과표가 금액이 아니니까 세율이 이걸로 표시. 건당 6,0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있죠. 등록세가 이제 종가종료가 같이 돼 있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저당권 설정할 때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돈 1억 빌리면 은행에서 어디다 저당권 설정한다 했죠. 설정된 게 할 때 등록세 계산 어떻게 한다? 돈 빌린 돈 1억이죠. 1억에 곱하기 0.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20만 원.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얘가 뭐예요? 과세 표준이죠. 얘가 뭐고요?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이죠. 과표, 금액, 종가세, 세율, 비율, 정율세 이렇게 되는 거. 별거 없죠. 빚을 갚았어요. 그럼 뭐 한다 했죠? 말소등기. 말소등기 어떻게 해요? 얘는 줄 긋는 거죠. 이렇게 줄 긋는 거니까 한 건당 이렇게 가요. 그죠? 건당 6,000원이에요. 얘가 과표, 종량세, 금액 아니죠? 얘가 세율, 정액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세가 얘 때문에 이 말소등기 지목병의 이 건수 때문에 종량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얘도 종가세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하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중요하시면 되죠. 그리고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배운 거니까. 자, 취득세는 우리 다 보통세 배운다 했죠? 자, 아까 목적세는 두 개만 기억하면 뭐 기억하시라 했어? 부가세 두 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안 배우고. 그 다음에 세율은 지방세는 전부 다 비례세율로 돼 있고 국세는 누진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방세 중에 누구는 누진도 섞여 있다? 재산세. 얘가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별도 종합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국세인데 비례세율이 섞여 있다. 70, 60, 50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률은 뭐야? 비율이 비율로 타정률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액세율 화폐 단위로 표시된 하나 있다겠죠? 그게 누구다? 등록세. 건당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세물세는 이런 국세는 일단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지방세, 재산세는 인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토지 중에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죠. 그 두 개는 합산이잖아요. 어떻게 합산? 인별 합산이거든요. 내 앞으로 돼 있는 거, 그죠? 남편과 부인과 합산하고 남편 앞으로 돼 있는 거 다 합산하고 와이프 앞으로 다 합산해. 그래서 걔는 인별 합산이라 걔를 인세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시험에 언급이 안 돼.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재에 그 기본세 같은 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방세는 재산세는 물세 또는 인세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물세라고 했는데 인세 있으니까 와서 질문하시던데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재산세는 인세와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물세에서 물세는 왜 우리가 물세를 하는 거야? 납세지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냥 물건의 소재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원래 지방세 원래 4개 있어요. 우리 배울 때 저희 때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배웠어요. 저 학원 다닐 때는. 그죠? 그러니까 4개 있죠. 근데 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이 된 거예요. 개정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걔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토지분 재산세가 옛날 종토세라고 해서 따로 냈던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혹시 이제 이거 질문할까봐 그런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합산과세. 자, 인세는 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인별 합산과세를 원칙을 합니다. 근데 지방세는 뭐야? 개별과세를 원칙을 하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산세 중에 합산이 딱 2개 있어. 뭐 있어요? 별도 합산, 종합합산. 그래도 인세니까 걔네 2개는 합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네 2개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재산세 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재산세는 무조건 물건별로 개별과세인데 누구만 합산한다고요? 별도 합산, 종합합산만 합산한다. 그러면 여러 은평구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두 개 합산한다 안 한다? 은평구에 아파트 두 채 있어. 그러면 두 개 합산한다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하니까요. 따로따로 합산 없다니까. 얘만 합산한다니까. 토지. 그죠? 그런 얘기죠. 그렇게 나중에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독립성,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죠? 자, 부가세 부분이죠? 부가세. 그죠? 자, 부가세 두 개밖에 붙어 있죠? 뭐요? 얘하고 얘 두 개. 그죠?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있죠. 맨날 했던 거죠, 이제. 지방세는 뭐 갖다 붙이고, 지방세 갖다 붙이고, 그래서 여기 지방교육세, 그죠? 얘는 국세니까 국세 갖다 붙여, 농특세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만 조심하라고. 취득세 붙는 여기는 뭐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그래서 몇 프로? 10%. 나머지는 다 20%다. 이렇게 보시라죠. 감면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8페이지 보시면 그 부가세 표에 취득세 보면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되어 있죠.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자, 그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걔가 왜 부가세가 거기 뭐 농어촌 특별세 10%인데 거기 가로 안에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액의 농특세 10%, 지방교육세는 표준세를 1000분의 20을 차감한 세를 적용한 세액의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옛날에 과거엔 취등록세를 따로 냈죠. 그죠? 그럼 이때 만약에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샀다 쳐봐요. 그럼 취득세 따로 내면 1억에 무조건 취득세 2%였거든요. 그러면요? 200만 원. 이렇게 됐었어요. 자, 등록세 따로 냈죠? 등기할 때? 그럼 등록세도요. 1억짜리 샀잖아요? 그러면 얘도 매매로 사면 등록세가 2%였어요. 그럼 얘도 2%죠? 그럼 얼마예요? 얘도 200이에요.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요? 부가세를 냈겠죠? 자, 여기 원래 농특세 10%, 여기에 원래 지방교육세 20% 원래 이렇게 붙은 거예요. 개정되기 전에. 그러면 얘가 200에 요게 부가세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이거 20%니까 얼마예요? 얘가 20만 원이죠. 200이 10%니까. 그죠? 그럼 얘는 등록세가 200이죠. 그럼 요거 20%니까 얼마야? 40만 원이죠. 그러면 얘 토탈에서 얘가 뭐예요? 다 해서 얼마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460만 원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통폐합 되기 전에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매매로 사면 4.6%. 1억에 4.6%면 460만 원. 그게 어떻게 나온 거야? 취득세 200에 부가세 20%, 220. 여기 등록세 200만 원에 지방교육세 40만 원에서 얼마? 240. 합해서 얼마? 460. 이거였거든요. 그 얘가 지금 뭐 했어요? 이렇게 통폐합 됐죠? 자, 저기 앞에서 뭐라고 바뀌었어요?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1억 곱하기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합했죠? 그죠?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그러니까 몇 프로? 4%. 그럼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200인 거 400 맞죠? 자, 여기서 부가세가 문제가 되는 거야.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 구하는데 여기다가 농어촌 특별세 10% 하면 40만 원이죠. 지방교육세 20하면 80이죠. 두 개 합하면 얼마야? 120이죠. 그 합하면 520만 원이네. 얼마가 나와야 돼요? 46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는 옛날 취등록세 합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10% 20%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부가세는 얘가 원래 어디 붙은 거니까 취득세는 어디? 등록세 붙은 거니까 얘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을 곱해서 구하고 개정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를 구하라는 방식이죠. 그래 같아지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1억에 4%지 말고 얘가 취득세 붙었잖아요. 취득세율이 얼마 있어? 2%. 그러니까 무조건 2%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농특세 구할 때는 여기다 2% 곱해서 얼마? 200. 그럼 똑같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이 금액에 농특세 10%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얼마 나와? 20만 원.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얘도 등록세 개정되기 전 등록세 세율만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 세율에서 얼마를 빼라고요? 1000분의 20을 빼래. 자, 얘가 뭐예요? 옛날 취등록세 합한 거죠. 그죠? 그럼 거기서 뭘 빼주면 돼? 취득세 2% 빼주면 뭐가 나와? 등록세 세율이 나오죠. 그럼 지금 매매가 4%잖아. 그럼 여기 취득세 2% 빼면 얼마야? 얘도 2%죠. 그럼 얘도 얼마야? 200 똑같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지방교육세 20%. 그럼 얼마야? 40 이렇게 되는. 그래 어떤 분이 아니 그냥 여기도 2%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되느냐?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자, 증여를 취득해서 증여로. 그러면 1억에 이거 3.5%잖아요. 증여는.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350만 원. 그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아요. 무조건 농특세는 무조건 취득세 2%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달라지지. 얘는 1억에 여기다 2% 하면 안 되죠. 왜요? 얘가 3.5%니까 여기서 취득세 2% 빼면 등록세 얼마야? 1.5%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면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거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거기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얘기라는 거야. 얘는 원래 취득세 붙은 거니까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해라? 옛날 취득세 2%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구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과거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 내용이 그런 얘기다. 그 얘기지. 이걸만 해놓고 또 막 혼자 열심히 또 계산하고 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그런 개념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됐죠? 자 보시고. 자 오른쪽 9페이지 8번에 이제 거기 있어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일단 시험에 30회 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얘 25회 때인가 나오고 30회 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32회라 이쪽이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여기 이거 양도 단계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온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 이런 거라 했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리고 뭐하고 보유했을 때 그리고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이 내는 세금을 배우는 거라 했죠. 자 우리가 취득 단계 내는 세금 2개 배웁니다. 뭐 취득세하고 등록세. 보유 단계는 재산세하고 양도세 아니 종부세 배우죠. 종부세 배우고 여기는 이제 양도세 소득세라고 하죠. 왜 소득세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25회 때 어떻게 나왔어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를 모두 고르시오. 옳게 그럼 이렇게 나왔고 30회 때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로 옳은 건 몇 개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올 차례는 어디에 만약에 나오면 이거겠지.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하나씩 외우는 건 무리라겠죠. 많거든. 중복되니까 어려운 거. 다 틀리면 괜찮은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죠? 취득과 보유 단계만 공통인주세 이렇게 됐어요. 이건 지방교육세. 자 여기하고 여기만 공통인주세 없죠. 없잖아.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여기 부가세 있죠. 농특세, 지방교육세. 얘 지방교육세, 얘도 지방교육세, 얘도 농특세 붙죠. 그죠? 여기도 소득세도 간면에 농특세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군데만 공통인주세보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농특세는 세 군데 공통인주세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만 들어가는 건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 양도 단계, 보유하고 양도 단계만 공통인주세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상가 사가지고 임대하시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세금 뭐 냅니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그죠? 얘가 사업소득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 임대할 때는 종합소득세는 그 상가를 내가 뭐 하면서 보유하고 있으면 세를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게는 뭐와 관련된 거야? 보유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유 들어가고 자, 그 상가를 팔았어요. 팔면 뭐 냅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너무 자주 사고 팔면 그걸 매매업으로 봅니다. 업. 야 이거 넌 사업이네. 그래가지고 양도세가 안 나오고 얘도 사업소득으로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그 얘도 종합소득세. 매매업도 파는데 걔가 뭐가 나와?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두고 공통이 이건데 얘는 뭐냐면
요거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납세 성립 시기 할 때도 잘 정리가 되는 거죠. 지방 소득세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지방 소득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누가 봐도 지방세죠. 여기 대놓고 지방세라는 이걸 갖다 헤매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자르면, 이거 빼버리면 이 소득세는 국세의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국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요,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10%를 내는 거예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소득세 내는 사람 중에서 내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잖아. 그럼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가끔세라고 우리 소득세 띄잖아요.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얼마 떼요? 그만큼 떼잖아. 왜 3.3%예요? 요 3%가 뭐야? 이게 소득세인 거야. 얘는 뭐야? 그거에 10% 지방소득세인 거예요. 그래서 3.3%를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다 얘가 붙는 거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이름이 법인소득세거든요. 그럼 법인이 발생한 소득이죠. 그럼 걔도 뭐래요?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보면 어딘가 보니까 프랭크한테 사올 때는 붙었던데, 사올 때는 법인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이렇게 붙어요, 앞에. 그러면 여러분, 법인 지방소득세라는 뜻은 뭐예요? 법인세 내는 사람이 그거 낼 때 내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거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뭐 낼 때? 종합소득세 내거나 양도소득세 낼 때 내는 게 뭐야? 왜냐면 양도세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붙는 지방소득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 개인 지방소득세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둘 다 뭐예요? 소득세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낼 때, 얘 낼 때 붙는 거기 때문에 같이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 나중에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배울 때도 지방소득세는 누굴 따라가?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하고 양도의 공통유제는 뭐가 있냐면 인치세가 있습니다. 인치세. 여러분 우리 사급할 때 부동산 사급할 때 증치 사잖아요. 그죠? 사급할 때 인치세. 그리고 세 군데 공통인 거 이거 있다 했죠? 이렇게.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여러분 상가 사시면 상가를 취득하면 세금 뭐 낼까요? 실점에. 상가 사면. 여러분 내가 상가를 취득했어. 그럼 세금 뭐 내요? 취득세 등기하려면 취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그 부가가치세가 상가 건물분의 10%를 내야 돼요. 살 때 상가를 이제 부가가치 냈죠? 그 다음에 갖고 있어. 세주죠. 월세 받지. 그 월세에 또 뭐 내야 돼? 10% 부가가치를 걷어서 내야 됩니다. 팔면 건물분에 또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상가는 살 때도 내고 갖고 있어도 다 내는 거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살벌한 세금이 이거예요. 얘는요 끝까지 계속 내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는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중간에 사업자가 많아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즉 세금 계산을 끊으면 무조건 10%씩 붙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 금액 10%, 매출 금액 10% 막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이게 중간 단계 많아지면 나중에 소비자가가 원래 원가가 5배, 6배 뛰는 거야. 왜 그래요? 마진 붙이고 10%, 마진 붙이고 10%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지. 옛날에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잠깐 했었는데 그 저울 같은 거 있잖아요. 저울 여러분. 저울이 목욕탕 저울 같은 거 말고요. 학교, 대학교나 연구 쓰는 실험실 저울은요. 우리나라 못 만듭니다. 우리가 그건 다 외제예요. 왜?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안 돼요. 그게 보통 100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00만 분의 1. 이런 오차가 100만 분의 1이면요. 이런 데도 저울을 못 놔요. 왜? 여기다 하면 눈금이 움직여. 왜? 공기 흐름이 얘가 읽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 문 열어놓잖아요. 눈금이 계속 움직여요. 왜? 바람이 공기가 막 흔들리니까 그걸 얘가 읽어요. 엄청 예민한 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실험실에다가 정반이라고 돌판 있죠. 돌 정반이 그냥 딱 균형 잡아 거기다 딱 올려놔요. 그래야 저울을 딱 해서 눈금이 안 움직여. 우리나라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저울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카스. 그 술 아니에요. 술 말고. 저울 회사 이름이 카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몸무게 재는 몸무게 있죠. 그런 게 대부분 카스 저울이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저울 회사예요. 그게 실제로. 근데 못 만들어요. 100만 분의 1은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독일하고 스위스에 메틀이라는 회사가 있고 독일의 사트리우스 이런 게 있어요. 일본도 만들어요. A&D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4군데가 있어요. 그걸 만들 전 세계 유명한 게. 왜냐면 그게 없으면요. 왜 그런 비싼 걸 사냐면 그걸로 재가지고 실험을 해서 논문을 써야
국제적으로 인정해줘요. 그 논문 쓸 때 데이트할 때 밑에다가 그 저울 사용한 거 그 모델을 써야 돼요. 메틀러 MD 200몇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럼 그걸 보고 얘 이거 썼네. 그럼 이거 신뢰성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카스 이렇게 하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사잖아요. 그러면 최종 소비 자가가 몇 배가 돼요. 취득할 때 200인데 나중에 1500 이렇게 파는 거. 2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이 돼. 연구소 들어갈 때는. 왜요? 중간에 막 한국 총판, 뭐 서울 지역 총판, 그다음에 어느 지역 뭐 해가지고 한 5단계는 거쳐 그게. 그러니까 막 마진부채 10% 막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죠? 이게 계속 걷는 거죠. 마지막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지방세죠. 얘는 따로 안 걷어요, 세금을. 얘 있죠. 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 자체는 재정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한테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거를 세목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누가? 요걸 주는 거니까 얘는 다 누굴 따라가? 얘를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립시기 할 때 좀 어렵게 나오면 지방소비세는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성립한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데, 그럼 얘가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다 했어요? 여기 옛날에 원래 여기가 인치세가 있었고 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다 해서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농어촌 부인 바람 이렇게. 말이 시가 돼가지고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어요. 여기로 나갔잖아. 그럼 이 부인의 전 남편 직업은 뭐라겠어? 농부지. 이거 세 개죠. 세계 공통인 주세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걸 집어넣으면 돼. 이제 이걸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취득세는 취득, 등록세도 취득 단계죠. 재산세는요 보유 단계고, 종부세도 보유 단계, 양도세는 소득세니까 양도세, 여기에 종합소득세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소득세는 들어가니까, 그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 공통이죠. 취득과 보유의 공통인주세고, 지방소득세는 아까 종합소득세 붙는 거니까 보유와 양도 단계 공통인주세고, 인치세는 사고 팔 때 붙는 거다. 취득과 양도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동부지는 다 세 군데 다르간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취득 관련 주세고, 얘가 보유 단계 관련 주세고, 얘가 양도 관련 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30회 때 나와서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게요. 만약 그러면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농부지 외워버리면요, 소득세 당연히 들어가고요, 소득세 들어가면 지방소득세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치세, 사고 팔 때 되는 거, 그 인치세 하나만 정리하시면 나머지 크게 문제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시험에. 자, 이게 30회 때, 25회 때 나온 거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 지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이다. OX. 이렇게.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거 3개 집어넣고요. 여기다 하나,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니까 이 4개를 집어넣고요. 여기서 보유 단계 부과된 몇 개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객관식이죠. 아니 주관식, 그죠? 그러니까 이 30회 때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좀 덜 착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지금도 안 돼요. 지금은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이렇게 안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요. 25회 때는 착하게 살아가지고요. 다음 중 보유 단계 취득 단계 부과된 조세를 옳게 묶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몇 개는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세 군데 공통이죠?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공통.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 개인 지방소득세니까 보유와 양도래요. 그러면 다 들어가네, 세 개인데. 세 개 다. 근데 얘가 문제였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되게 많이 틀린 이유가 얘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와 관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냐 그 얘기지. 얘가 뭐예요? 재산세 병기고지 세목이죠. 이거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한테 나오는 거예요. 소방분이니까 뭐예요? 불 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방 설비가 필요하잖아. 그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네가 불이 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걸 사용할 확률도 많으니까 그 비용을 네가 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 얘가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 내는 거죠. 그럼 얘도 뭐랑 관련돼 있어? 재산세와 연관돼 있으니까 얘도 뭐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한 조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개가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답이 5번이었거든요. 왜? 1번 빵개 이렇게 했어요. 빵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온 거야. 답이 5번이잖아. 찍어도 못 맞춰 이거는. 그죠? 우리 무조건 5번 안 찍으니까 찍을 때. 그죠? 무조건 1번, 5번 안 찍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못 찍어. 찍을 때는 1번, 5번은 무조건 안 찍어. 왜? 찍고 나서 불안해. 뭔가 안정감이 없어. 그죠? 어차피 찍는 건데 마음이라 편하자고 3번 찍는 거야.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차피 찍는 거잖아. 그죠? 근데 불안하게 찍어놓고 불안하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1번, 5번 안 찍지. 못 맞추는 거지. 답이 5번이었거든. 얘는요. 취득 단계에 부과된 주세. 맞죠? 이게 다 있잖아. 인치세. 이거 나온 거 똑같이 나왔잖아. 농특세, 그죠? 지방교육세 같이 나온 거지. 얘는 다 취득 단계에 부과된 주세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문제는 나머지 2개가 이거 있다니까요. 5개 내 하나는 재산세 종부세였어요. 그럼 얘 둘이는 보유 단계 주세잖아. 그건 어떻게 풀어? 이거 들어간 건 정답이 아니지. 그래서 밑에 문제 5개 중에 이거 들어간 거 빼버리면 하나만 남아요. 그 하나가 얘들이야. 얘는 쉽게 풀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게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근데 답이 없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뭐 도안이면 뭐죠? 이거 도안이면 뭐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는 만약에 남은 양도 단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9페이지 조세 용어정의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정. 자, 과세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죠. 소득세 과세 기간은 이런 종합소득세 세금 낼 때 우리 연말 정산한다 했죠. 왜 하필은 그 많은 날 중에 소득세는 연말에 정산할까요? 법으로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그런 거예요. 얘가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1년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산을 언제 해야 돼? 이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정산해버리면 그 뒤에 소득이 발생하면 어차피 이것도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그게 뭐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과세기간 그래요. 세금 부과하는 기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시세 같은 거 2번 내거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 단위로 내요. 그럼 걔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신고를 걔는 6개월 단위라는 거야. 6개월치에서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그 다음 건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부가가치세가 세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정신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에 가서 4월 달에 또 내고 이런 식으로 걷죠. 부가가치세가 사실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는 거 아니거든요. 왜? 팔 때 상대방한테 받아가지고 내는 건데 돈 낼 때는 생돈 내는 거 같지. 왜? 돈을 딱 받았어. 그럼 여러분이니까 100만 원에 10% 받아 10만 원 세금이잖아. 그럼 10만 원 떼어가지고 따로 넣어놓습니까? 이건 내 돈 아니니까 나도 세금 내? 안 그렇죠? 다 써버리죠? 그거 낼 때는 생돈 내는 거 같죠? 내 돈. 그래서 세금 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소위 말하는 가라로 전문용어로 자료 사가지고 메꿔가지고 하는 거죠. 땜빵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했죠. 뭐 옛날에 저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료 사가지고 하는 거죠. 자료 사가지고 메꾸는 거. 매입 자료 사가지고 메꾸는 거지. 줄이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컴퓨터 업자들이 자료가 남아요. 왜? 컴퓨터 팔면 원래 부가가치세를 내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세금에서 안 끊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최종 소비자니까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매출은 발생했는데 자료가 남아 도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사는 거지. 10%잖아. 2% 뭐 이렇게 주고 사는 거예요. 2% 주고 사면 8% 남잖아.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세금 안 내요? 내셔야 됩니다. 그냥은 못 가신다겠죠? 세금은 내고 가셔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 가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세금은 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식이 되잖아. 자식. 그죠? 돌아가신 날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출국하면 출국일까지 세금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소득세 이 기간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할 때 또 이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과세 기간이 있고 법인세도 과세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재 보시면 거기 9페이지 표가 그거잖아요. 소득세 나와 있고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부가가치세는 2번 있죠. 지방소비세는 따라가죠. 왜? 누구 따라가니까? 재산세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 세목별 신고 납부기 이렇게 돼 있어요. 5월달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금방 갑니다. 날짜 그죠? 쉬는 날도 2개나 있고 수요일 날 그죠? 저기 있고 19일 날이 초파일인가요? 그죠? 전월 시즌이 거기다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해가지고 저건 훅 하면 나 5월달 가요. 그럼 6월달은 짧아 그래가지고 훅 가면 날도 7월달 이제 좀 선선해 시험 보러 가. 그래서 그걸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열심히 할 걸 그 생각 들어요. 그럴 거면 지금 하면 돼. 지금 그죠? 지금 너무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죠. 어버이날이나 안 가고 뭐 전화를 하든가 가긴 가야 돼요. 왜? 그 뭐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신다는 보장이 없고. 뭐 앞으로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살아계시지만 제가 앞으로 어버이날을 몇 번 정도 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몇 번 안 돼요. 10번을 하겠어요. 뭐 10번이면 어머니가 뭐 굉장히 지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더 좋겠지만 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그죠? 어버이날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핑계. 바쁘다는 건 핑계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바빠서 전화 못해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전화할 틈은 있습니다. 그죠? 막말로 나 너무 바빠. 화장실에 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화장실 갈 때로 전화할 수 있지. 나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야.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막 전화 막 어떻게 억시겠지. 막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지 전화를 했잖아. 지금은 안 하잖아. 전화할 시간이 많아도 바빠서 못해. 뭘 바빠 펑펑 놀다가도 그냥 잊어버린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죠? 와이프도 전화를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 뭐라고 깜빡 잊었네? 아니죠.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갔다 오시는 게 좋죠. 가능하면 그죠? 상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죠? 저도 그래서 전 딴 건 몰라도 그런 건 꼭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효자를 못해. 근데 그 행사는 무조건 가요. 어머님 생신 그리고 어버이날 이건 제삿날 이건 하루에 2쪽 나도 갑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건 유일하게 제가 지킨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죠. 그죠? 그거라도 해야지 뭐 있어. 한 끗도 없는 게. 안 그러면 어머니 언제 봐요 얼굴. 그죠? 저 어머니가 또 몰래 저 주려고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줬을 건데. 그죠? 우리 큰아들 오면 요건 얘만 줘야지 하고 막 저쪽 바깥 냉장고에다 막 재놨을 건데. 그죠? 저 가면 이제 뭐라 그래요. 막 오늘 갈 거거든. 늦게 갈 거거든. 막 분명히 어머니 다 빨리 싫어하시. 그죠? 그거 지금 분명히 하실 건데. 그죠? 김치 담가놓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죠? 갔다 온 대장. 자,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배운 거예요. 근데 얘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겠죠? 선택상. 날짜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죠?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예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근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이건 뭐 우리 배운 거죠. 그죠? 지금 그거 써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누구 예외다? 상속은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등록세는 세금을 먼저 내야 등기해 준다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랬고, 재산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선박하고 항공기도 7월에 내고요. 토지는 몇 월 달에요? 9월 달. 주택은 2분의 1씩. 여기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 중 요 나쁘게 하네요. 틀린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얘가 나왔었어요. 정답으로 얘가 어떻게 해서 9월 1일부터 9월 15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틀렸죠? 1일부터 16일이 아니라 16일부터 30일.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답으로 그것도. 이런 거 그러면 진짜 딱 맞춰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모의고사를 내면 분명히 이걸 낼 거거든요. 내가 이번에 낼 때 종부세 내가 낼 차례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꼭 낼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낼 거예요. 종합부동산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31일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맞출 것 같죠? 이거 지문에 섞이면 안 보입니다. 1, 2, 3번에서 3번쯤에 종부세 납부는 12월 1일부터 31일 그러면 이 중에 10명 중에 5명은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가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걸 항상 제가 모의고사 할 때 꼭 내요. 틀려봐야 돼. 이걸 안 틀려보면 이거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진짜 틀립니다. 이게 희한한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문제 섞였을 땐 다르다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 섞여서 나오면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정확하게 뭐죠? 딱 머리에 잡혀야 돼. 그게 안 잡히는 거야. 그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럼 시험 보러 가면 오죽하겠어요. 시험 보러 가면 떨어가지고 막 이제 안 떨다가 감독관으로 시험지 딱
딱 여기 놓고 나눠주기 시작하면 막 떨기 시작하면 막 긴장되기 시작하면 막 진짜 막 그런 막 머릿속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 그러면 막 걱정이 아까 왜 그게 뭐다 갑자기 뭔 생각이 나요? 뜬금없이 그때 뭐 있지? 그러면서 중개사법 보는데 뭐 생각나? 중개사법 그 상대적 금지사유 뭐였지? 갑자기 막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죠? 근데 머릿속에 안 떠올라. 그 큰일 났다. 나 그 생각 안 난다.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시작부터 벌써 쫄아가지고 막 긴장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막 탁 참지 보자마자 멘붕 푹 구는 거예요. 그러면 훅 가는 거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하면 아무리 어렵게 풀어도요, 결국 합격해. 어렵게 풀어도 합격해. 왜? 한 대로 하면 돼요. 그죠?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그 다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운 거죠? 앞쪽에서. 뒤에 다 배운 거죠. 면세점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디 있어? 취득세.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면세점이죠, 면세점.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면세 그러면 공항에 있는 면세점, 그 군대에 있는 충성마트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자, 그래서 50만 원이요. 그 면세점 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배우는 게 취득세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징수 면제는 뭐라 겠어요? 얘는 어디 나와요? 얘는 그러겠죠? 징세비 절감이라고 했잖아요. 징세비를 절감한다. 그래서 얘는 신고납부 조세는 없어요. 보통 징수는 조세만 있다고 했죠? 왜? 고지서 작성할 때 원가가 들어가니까 그 원가보다 세금이 적으면 배보다 배폭이 더 크니까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 그 금액이 얼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2,000원이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2,000원이면 징수한다까지 가셔야 된다. 여기는 없는데 등록세에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는 최저세액. 그래서 뭐가 있어요? 6,000원 미만이면 어떻게 한다?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게 등록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처음에 되게 나오고. 그 얘는 지금 취득세나 재산세는 어쨌든 세금을 징수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근데 6,000원 미만이면 오히려 얼마를 내야 돼? 6,000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얘는 그러니까 기본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우리 택시 뒷문 열고 엉덩이 딱 붙이고 문 딱 닫으면 기본요금 내야 되거든요. 그죠? 배터리 딱 누르면. 그죠? 택시 기다리 딱 기다리고 딱 문 열고 딱 바로 누르거든요. 어떤 분은 문 아직 열고 문 엉덩이 안 붙였는데 딱 눌러. 그럼 기분 나빠요. 나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문 열자마자 매대기를 딱 누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돼. 그건 사람이 괜히 기분 나쁘거든. 별거 아닌 건데. 딱 앉으면 딱 그때 눌러도 되거든. 그래봤자 돈 100원도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저는 옛날 택시 운전할 때 그렇게 안 하고 탁 타시면 벨트 딱 매고. 제가 옛날에 택시 운전 좀 했었거든요. 그죠? 제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좀 살았어요. 그죠? 옛날에 사고파도 잘못돼가지고. 그죠? IMF 때. 근데 뭐 택시도 뭐든 해야 되죠. 택시는 하기 딱 쉽잖아요. 근데 택시도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 택시 자격증. 그죠?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이제 운전을 했죠. 한 2달 했나? 근데 사고 나가지고 그만 됐어요. 크게. 제가 명 길어요, 제가. 그때 죽은 줄 알았어요. 대형 사고 났었거든요. 정묘충 들어가지고 막 그 애들 3명 태우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새벽에 막 새벽이니까 신호 막 받고 막 쫙 한 바퀴로 막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저쪽에 티코가 길러 툭 들어오는 갑자기 1차선 하고 가는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신호 위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피할 수도 없어요. 그게 왜냐면 가는데 막 들어오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땅 하는데요. 진짜 그 생각이죠. 나 죽었구나. 진짜 그 생각 느꼈어요. 땅 하는 나 죽었네 이랬어요. 근데 그리고 정신 딱 차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중요한 데 아픈 데가 없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벨트 메고 차가 널러 갔어요. 티코가 받쳐가지고. 난 그때 프린스였거든요. 프린스. 근데 우리 4명 대학생 3명 탔었거든요. 저까지 4명 안 다쳤어요. 우리는 차를 가다 보니까 받은 거야 저쪽에다가. 근데 우리는 안 다쳤어요.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염자 이거는. 근데 상처가 없어. 난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좀 다친 애가 살짝 이마 찢어진 거야. 그 나머지는 안 다쳤다니까. 기적이죠. 그쪽 사람은 놀러 가가지고 그분은 뭐 수술 3번인가 했어요.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 신문 배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다가 했는데 티코가 책임보험만 들은 거야. 종합보험이 안 들었어.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 형이 와가지고 저한테 무릎 꿇고 막 빌어요. 합의해달라고. 그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야. 제가 그때 혹시나 신자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딱 얘기 들으니까 이건 아닌 거야. 왜 제가 아픈 데도 없으니까. 그때가 내가 아픈 데도 없는데 뭐 이거 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심상. 그래서 알았다고 해 그냥 합의해줬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말았어요. 그냥 경찰서가 조사만 받고 멀쩡하게. 그죠?
그 기억이 나네. 그죠? 택시 기사 힘듭니다. 가서 저기 하지 마, 택시기사한테요. 아우, 진짜, 그럼 밥도 제대로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방광염 걸리고요. 돈도 진짜 못 법니다. 해보니까 진짜 돈 못 벌어요. 몸은 죽으라고 생각하고 돈 남는 거 없어, 진짜. 그래서 그 택시 해가지고, 택시하면 그 생각나네. 그죠? 지금도 택시 타면 저는 절대 운전기사한테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5,800원 나왔다, 5,700원 나왔다, 6,000원 주면 잔돈 안 받습니다. 그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 왜? 저도 해봐서 알거든. 100원 남았는데, 그냥 놔두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돈이 크게 아니라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 택시기사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요. 하면은 잔돈 걸리면 그냥, 놔두세요 그래요. 그죠? 그럼 고맙습니다. 그럼 서로 주잖아, 기분. 그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잔돈 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6,000원 미만,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건 제가 왜 써놨냐면, 요거를 되게 착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자,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닙니다. 6월 1일 아니에요. 몰라요. 그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의뢰 배우면 재산세 종부세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과세 기준일 그럼 6월 1일 그래요.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그 세금을 부과할 때 법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조세별로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뭔데 무의식에 6월 1일로 이해를 하면 나중에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맞죠? 근데요, 주민세도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최근에도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납세임의 성립회의 할 때. 과거에도 나오고. 얘는 언제야?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6월 1일 그러시면 안 돼. 이 의미 자체가 기준이 되는 날이란 뜻인데 얘는 6월 1일이고 걔는 얘가 7월 1일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개인분이 원래 균등분이고 얘가 재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균등분은 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세대 분리하시면 똑같이 나누면 10,000원인가 지금 되잖아요. 그럼 세대분 10,000원 내는 게 균등분이고, 이거 사업장 갖고 계신 분이 학원이나 공장 같은 거 있으면 그 면적당 얼마씩 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얘는 개인이 내고 이건 사업자가 내니까 이걸 구분해서 편하게 얘는 개인분, 얘는 사업소분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7월 1일. 그럼 만약에 자식이 세대 분리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올해 재산분, 그러니까 균등분 10,000원 안 내려면 세대 분리를 언제 해야 돼? 7월 2일 날 해야지. 왜? 7월 1일이 기준이니까 7월 1일 현재 세대분리 돼 있으면 10,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7월 2일 날 해버리면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가지고 있다가 누가 자식이 있다가 세대분리 한다고 하면 좀 기다려. 7월 2일 날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미리 해버리면 가자마자 바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세대분리 하셨네요. 세금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시험은 얘하고 얘밖에 안 나오거든요. 과세기준. 그죠?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0페이지에 과표, 면세점, 소액증수 면제, 과세기준일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그 7번에 납세자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이거는 간단한 거라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작년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나올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구분할 때 납세자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요? 얘하고 얘를 포함해서 뭐라 그래요? 납세자라고 그래요. 근데 징수의무자는 뭐예요?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아시죠? 여러분 아까 3.3% 뛰는 건 누가? 사업주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거죠. 걔가 원천징수 의무자고, 이건 우리가 말하는 납세 의무자를 말합니다. 이 둘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납세자 그래요. 근데 원래 얘가 시험에 나오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얘네 소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작년 시험에 나왔죠.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지방세 맞죠? 예, 얘는 국세는 원천징수 그러고 지방세는 특별징수 그러거든요. 이게 지방세 물어본 거죠. 그러면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누굴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맞다. 이렇게 나온 거죠. 원래 이거밖에 없어요. 낼 게. 그죠? 이게 진짜 나왔죠. 당분간 나올 일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이 말은 뭐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하고 얘가 동등한 책임을 진다. 그냥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연대 책임 있죠. 연대 책임.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은행에서 연대 보증은 같은 말이야.
연대보증 쓰면 그 원래 채무자와 똑같이 그 세금액 전액의 동등한 책임, 연대 책임도 똑같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나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왔으니까 당분간 나올 일 없으니까 이렇다 보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